내려 마침. 아니 소리가 안 나요. 소리가 안 나? 꺼져 있었네. 예, 정식으로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 현업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서 저는 지금 변호사를 하고 있는 조상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한 것은 아직 그 재보궐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가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저에게 그저께 저녁부터 많은 기자분들이 전화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의 입장을 명확하게 밝혀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자료 부분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제주시 을지역구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부상입니다. 오늘 오전에 제주시 을지역구 국회의원이신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의원직 사퇴서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했습니다. 정상적인 처리가 이루어진다면 제주시 을지역구는 오늘 6월 1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지역이 됩니다. 저는 재보궐선거가 확실시 됨에 따라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아픈 경험이 있는 저로서는 우리 지역의 문제에 대해 끊임없이 함께하고 관심을 기울여왔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제주도와 도민을 위해 하고 싶은 일이 많았습니다. 젊은 날 제주 4.3 사건 특별법 초안을 작성했던 저 부상일은 제주 4.3 사건이 해결되어 가는 과정을 보면서 안도의 한숨을 쉴 때도 있었습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해서 4.3의 피해자 당사자는 물론 그 유가족들 중에 소외되거나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보상과 4.3의 정의가 온전히 마무리되도록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힘을 보태야 한다는 욕심도 있었습니다. 지난 세월 저희의 정치 역정을 돌아봤을 때 반성할 부분도 많습니다.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주도를 위하여 제주도민을 위해 제대로 일을 해보겠다는 의지는 굽힌 적이 없습니다. 이번 제주시을 재보궐 국회의원 선거에 제 정치 역정의 모든 것을 오롯이 쏟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많은 분들의 조언과 소통도 있었습니다.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주위 분들의 목소리도 있었으며 성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어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저의 입장을 전달하는 수준이 된 것에 대한 아쉬움은 향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주시 을지역구가 재보궐선거 실시지역으로 확정이 되면 출마의 변을 포함해서 준비된 정책 발표 등을 해 나갈 것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저는 이번 제주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정치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안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과거에 대한 통렬한 반성은 물론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우리 제주 사회의 분열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사실 저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간단히 끝날 수 있지만 저에게 전화가 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주로 받는 자리를 갖고자 합니다. 제가 굉장히 고독스러운 질문도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든 질문하시면 제가 알고 있는 바를 성실껏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세대 김대수 기자입니다. 그동안 계속 나오셨는데 그동안 계속 떨어지셨는데 이번에 다시 나오기로 결정한 명분은 뭐예요? 정치하는 사람이 명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저 역시 이번 선거에 나오는 명분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많은 생각을 해봤고 또 그간 준비도 많이 해왔는데요. 저는 우리 제주의 정치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들이 과연 우리 사회의 분열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저 역시 과거에 출마를 하면서 많은 공약을 발표를 했었고 그 공약은 지속 가능한 제주의 발전이라는 그런 명분을 가지고 발표했던 것이었는데 사실 제2공항 문제를 비롯해서 그 전에 있었던 민관 복합형 해군기지 그리고 각종 환경 이슈와 관련해서 많은 진영의 논리에 입각해서 서로 반목과 질시를 반복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특히 제주 4.3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소속되어 있는 보수정당의 의원들 중에 우리 제주도민의 가슴에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발언을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반목과 질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현장에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하는 그런 정치계의 지도자들의 모습을 사실 보기가 좀 힘들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이번 선거에서 우리 사회가 그러한 서로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장, 또 그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노력해야 될지 서로 고민하는 그러한 장이 열리기를 바라는 마음에 이번에 섰고요. 아까 질문하신 것 중에 그간 여러 번 제가 낙선한 경험을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14년 됐습니다. 2008년도 처음 출마하고 벌써 2022년 14년 동안 저 역시 그 세월을 그냥 허송으로 보내진 않고 성숙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의 얘기를 경험이 부족해서 제대로 못 들었다면 이번 선거에서는 저의 아픈 그 경험들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제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본인의 선택을 해보고 싶습니다. 예. 아시아경제 박찬호 기자인데요. 우리 부산 변호사의 이제 방송 토론 능력은 뭐 탁월하다는 것을 누구나 인정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한테 지방선거에서 상당히 좀 보탬이 되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 이제 출마를 하시게 된다면 지방선거 출마자들하고 혹시 연대 방안이나 전략 같은 건 혹시 가지고 계시는지 하고 두 번째로 이제 부상을 하면 선거 때만 보인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지난 2020년 총선 끝나고 각종 패널에서 그래도 이제 그 변호사님의 목소리를 지역해나는데 꾸준히 내와서 다른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좀 그런 것들이 도민들한테 좀 깊숙하게 침투가 될지 예. 거기에 대해서 좀 입장을 좀 주시겠습니다. 우선은 이번 선거가 보궐선거이고 지방선거에 같이 이루어진 선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 그리고 각 도의원 후보분들하고 긴밀한 협조관계를 통해서 시너지를 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회의원이 제시할 수 있는 정책 공약과 그리고 도의원과 도지사분들이 제시할 수 있는 지역 공약이 서로 연관되어서 유기적으로 발휘될 수 있다는 것을 도민분들께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5월 10일 이후 집권 여당이 되는 국민의힘의 국회의원 후보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여러분들에게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셨던 선거 때만 돌아본다. 뼈아픈 지적입니다. 사실 작년에 제가 당협위원장직을 잘렸죠, 제가. 그 잘리는 과정에서 아까 지적했던 그 지적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면 될까 고민을 많이 하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서 작년 9월에 당협위원장직이 제가 물러날 때 그때 1년치 통합이론 내역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알신지가 제주인을 확인시켰습니다. 그럼 왜 얼굴 안 보였느냐? 사실 코로나 정부 때문에 각종 행사에 저같이 이제 무관의 사람들은 참여 자체가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돌아다닌다고 해도 뭐 아시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다 뭐다 또 마스크 쓰고 다녀야 돼. 그래서 이제 제 얼굴을 보기가 쉽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각종 방송에 제가 이제 출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제주에 대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제주에서 벌어지는 각종 이슈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그 해결법 이런 부분들을 도민들에게 제시했던 제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궐선거인데요. 전략공천입니다. 예. 전략공천인데 네. 지금 중앙당에서 흘러나오는 얘기는 어쩐 일인지 몰라도 부상인은 공천에서 배제된다. 제외된다는 소문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천에 배제가 될 거는 무슨 이유 혹시 아시는지 또는 배제된다고 해서 또 무슨 소문으로 나올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공천에 배제된다는 소문이 있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소문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대체 출처가 뭐지? 또 실제로 그런 실체는 있나? 또 확인을 해봤습니다만은 어저께 저희 당에 이번 재보궐선거 공관위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임명되셨습니다. 지금 공관위 구성하는 중이고 그래서 그러한 얘기는 나온 적도 없고 실체가 없는 얘기임을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만약에 그러면 공천이 배제가 될 것이냐라는 그 우려를 갖고 계신다면 국민의힘은 합리적인 정당입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제가 공천에 배제될 이유는 역시 없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제가 공천에 배제가 된다면 그건 무소속으로 출마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정치를 지금까지 14년을 해왔는데 이번 선거가 그렇게 된다면 거의 마지막 정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는 정치적 담론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가야 될지 서사를 써야 되는 부분인데 그 서사가 없다는 것. 저는 이번 재보궐선거의 장에서 우리 도민분들과 그런 지혜를 모으는 그런 토론의 장도 같이 갖고자 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온다면 아까 말씀드린 합리적이지 않은 이유로 제가 공천에 배제가 되는 상황이 온다면 무소속으로라도 출마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 국민의 권리니까요. 네, 결국엔 이번 선거가 마지막이라는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임한다는 얘기죠. 결론은. 물론 이제 제가 당선되면은 더 해보겠죠. 네. 근데 당선이 되지 않는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부상인도 사람이어서 그동안 선거 저 도와주시는 분들 14년 동안 도와주셨는데 그분들에게 더 많은 짐을 계속 짊어지고 저 도와주십사 말할 염치가 없습니다. 제 가족들에게도 별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된다면 저는 제 나이가 52밖에 안 된다는 것 때문에 젊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정치적으로 이미 14년 동안 도전을 했는데도 선택을 못 받았다면 오히려 제가 뭐 나이는 적지만은 후배를 키우는 것이 그게 제가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선거가 내년 4월로 이것으로 계속 하실 건지 이것 또 하나는 이제 6월 1일 하게 되면 30일밖에 안 남았는데 초단기 선거 전 전략을 어떻게 하실 건지 두 가지 좀. 네. 만약에 이번 보궐선거가 없이 내년에 보궐선거를 한다. 그거는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이 선거가 제 마지막 도전이라는 그런 표현을 써도 될 만큼 내년 보궐선거 제 마음은 지금은 없습니다. 지금은 없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혹시 알고 계신 분은 계실지 모르지만 2020년 선거에 제가 갑자기 출마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저는 그때도 저에게 그런 기회가 올 거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주시 을지역을 비롯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과연 경쟁력 있는 후보가 지금 뛰고 있느냐라는 그런 주변의 조언들을 들으면서 이제 결심을 하게 되었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부산에도 사람입니다. 무시하기 힘듭니다. 제가 제주를 짝사랑을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 떠나지 않고
제주에서 계속 정치 활동을 하고 있었고 또 제주에 11년 동안 살고 있지만 늘 저에게는 서울에 있다 내려온 사람이라는 그런 오해를 받고 정치를 해왔습니다. 하루에 100명씩 만나도 1년에 만날 수 있는 사람이 36,000명 정도밖에 안 되죠. 하루에 100명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낙선한 부상인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 꼭 참고 왔는데 다음번 도전 또 할 거냐? 사실 솔직히 자신 없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뭐였죠? 한 달 안에 선거가 끝나는데 예, 예. 어떻게 선거 좀 하실 계획입니까? 한 달이라는 선거 기간이 얼마나 짧은지는 네 번의 출마 준비를 하고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도민분들 한 분 한 분 찾아뵙는 것은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그 처음에 질문하셨던 그 답처럼 도지사 선거와 도의원 선거 같이 연결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서포팅하는 것이 오히려 더 선거 전략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선거 공학적으로 인지도가 높은 사람이 짧은 선거 기간 동안에는 유리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부분도 10분 살려볼 생각입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제주에 대한 고민과 정책,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을 더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이 다음 총선이 아니라 이번 6월 1일 선거를 안 하고 내년 4월 내년 예 맞습니다. 예, 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안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안 한다는 얘기죠? 지금은 제가 그걸 할 여력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젊으니까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데 지금 제 나이에 시작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나이의 젊음이 중요한 자산일 텐데 저는 저를 도와주시는 많은 분들을 그동안 소진시켰습니다. 그분들이 이번 선거에서 저를 얼마나 도와주실 수 있을지 스스로 자문해보면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짧은 선거 기간이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들과 계속 소통하고 도와주십사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 뭐 공약이나 이런 사항은 기존에 2년 전에 했던 공약을 이어받아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제가 늘 생각하고 있는 공약은 당연히 포함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지역발전 공약과 관련된 부분은 도지사 공약 그리고 그에 앞서서 우리 이번에 인수위원회가 발표한 제주와 관련된 몇 가지 공약이라고 할 수는 없고 정책들이 발표가 되었죠. 그 부분을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초점을 더 많이 맞추게 될 것입니다. 네. 당에서 같은 선거에 3번 출마 배제되는 규정?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같은 지역에 3번 당선된 경우는 네 번째는 험지 출마를 권유하는 것이 민주당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는 그런 규정은 없고요. 이번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 공천 기준에 그 부분이 나왔습니다만은 전략지역이라고 평가되는 즉 우리가 취약한 지역 그런 지역에서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그 공천 배제 기준을 적용하지 않은 사례들이 여러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관위가 이제 구성이 되어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때 이 자리에서 다시는 출마하지 않겠다고 발언하셨는데 제가 그랬었나요? 그렇다면 제가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한 셈이 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분들의 평가를 받겠습니다. 다시 하나 더 질문을 예. 제가 알기로 이제 그 주변 사태에서 2008년도에는 상당히 그 중앙정부, 정부하고 상당히 소통 의견이 좋아가지고 조금 낙선됐지만은 그래도 제주도에서 원외위원장으로서 역할을 많이 했다라고 지금 평가가 있는데
이게 6월 1일이면 여당 후보로서 이제 나오게 되는데 네. 이번 정부하고의 뭐 소통이나 그런 능력은 어떻게 괜찮으실지 하고 임기 정부께서 네. 그 사실은 당선인을 사적으로 아느냐 이런 얘기는 안 하는 게 좋죠. 네. 예. 근데 이제 제가 초임 검사 때 2002년도에 지금 당선인의 아주 가까운 막역한 고등학교 동창이 제주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 소개로 사적인 관계를 가진 적은 있지만 그 외에 그 뒤에 이제 계속 그런 관계를 가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MB 정부의 초기 출발을 할 때 제가 이제 했던 역할들을 평가받는 것이지 개인적인 그런 친분 관계 때문에 저에게 제가 이제 많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은 아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번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을 하신 이후에 이번 정부에서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바탕으로 그분들에게 이제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한 어떤 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만 있다면 제대로 보여줄 자신 있습니다. 예, 뭐 더 질문 없으시면 오늘은 이 자리로 하고요. 5월 30일 아마 거리 통지가 선관위로 갈 거라는 얘기가 중앙당,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또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렇고 그 얘기를 다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6월 30일 날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그날 제가 바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비후보 등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다시 알리고 그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그동안 준비했던 내용을 담은 출마의 변을 가지고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